관리업체 변경에 필요한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빠르면 3-4개월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소송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리업체가 무엇을 숨기고자 하였는지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그 관리업체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송들은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수집에 관해서 유념하셔야 될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인데요. 재판건물법 제26조에 근거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결국 열람등사 가처분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기까지 빠르면 3-4개월, 길면 6-7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판결이 나오면 대표적인 그 주문 형태는 이렇습니다. 채무자들은 관리단과 관리업체인데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에 5일 후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의 영업시간 내에 한해서 채무자들의 사무실 또는 별지 인용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대해서 별지 1 인용 목록 기재 각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호를 보시면 채권자 또는 대리인은 이런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라고도 주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이나 관리업체가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거부함으로써 이런 주문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간접강제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법원이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집행 방법의 일환입니다. 즉 법원이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거절하게 되면 관리업체는 보시는 주문과 같이 1일당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200만원의 배상금,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간접강제 배상금은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 즉시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또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별도로 판결을 받을 필요도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곧바로 관리비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리업체가 착복 유용한 금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업무상 배임 횡령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송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을 통해 관리비를 유용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도 있게 됩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관리비를 다투는 관리비 채무 일부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같은 그런 민사소송에서는 금융거래 제출 명령을 통해서 관리단 계좌에 관한 거래 내역들을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 계좌 내역을 살펴본다면 관리업체가 왜 행정청의 감독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열람 청구를 거부하였는지, 무엇을 숨기고자 하였는지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송들은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애초에 확보한 자료가 별로 없다면 그 소송에서 증거 수집에 관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 자료가 소송의 상대방 쪽인 관리업체나 관리단 쪽에 편중되어 있고 이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증거를 조작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들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그 관리업체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그런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송들은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관리단과 관리업체를 교체한 후에 좀 증거 수집을 탄탄히 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요. 관리단과 관리업체를 교체해서 증거자료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기존 관리단이나 관리업체가 증거자료를 조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환경까지 만든 후에 소송을 해야지 그렇게 증거관계도 확정이 되고 소송에서 허위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그리고 소송을 최대한 신속하게 크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최대화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을 하기 전에 또는 하는 과정 중에 증거 수집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수집에 관해서 유념하셔야 될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많은 구분 소유자들, 비대위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편향에 빠져 있는데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서 한 방에 보내버리겠다. 또는 확실한 증거만 수집되면 형사고소를 통해 단번에 구속시켜서 싸움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유력한 증거가 있으면 여러모로 악덕 관리업체와의 싸움을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거나 거기에 과도하게 연연하다 보면 그 악덕 관리 업체를 내보내는 것이 더 요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합니다. 관리 업체 변경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해서 관리 업체를 내보내겠다, 이런 방향으로 목표와 경로를 설정하게 되면 싸움은 더 길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워낙 수사 절차가 한도 끝도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업무상 배임 횡령과 같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렵기도 하고 운이 따라 주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무를 하다 보면 관리업체의 비위에 관한 핵심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관리업체 변경 절차가 매우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관리업체의 비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업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구분 소유자들과 입주민들은 사실 그 문제의 본질, 즉 관리비가 다른 건물보다 비싸다, 그리고 관리업체가 갑질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업체를 변경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구체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업체 변경을 위한 관리단 집회 결의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성 있는 설득 작업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 성공을 위한 홍보 활동, 그리고 동의서 진구 활동을 얼마나 전문성 있고 체계적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에 관한 자문 업무를 많이 수행해본 전문성 있는 그런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관리업체 변경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관리업체 변경을 위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